자,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 여기서 마우스 올리면 이제 2차 메뉴 나오는 거, 그리고 2차 메뉴에서 마우스도 올리면 3차 메뉴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 구조를 쌓고 얘를 이제 숙달하는 거, 반복 숙달하는 거, 이게 프론트엔드의 가장 기초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면, 얘가 자유자재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되면 엔간한 레이아웃은 다 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고민하면 다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가능한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제 기초 목표가 좀 될 건데, 여기 보면 태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태그가 아닌 애들이 좀 있죠. UL도 있고요, LI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코드가 태그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대충 봤을 때에도 반복 구조 같아요. 그렇죠? 뭔가 비슷한 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쭉 내리면서 보면 LI가 잔뜩 있고 쭉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얘는 사실 얘를 할 줄 알면요, 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2차 메뉴, 3차 메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반복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쌓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일 효과를 줘가지고 얘가 처음에 안 보이다가 보이게, 또 보이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잘 쓸 수 있게 되면은 별거 아닌 앤데, 지금 당장 이거 해보세요 라 그러면은 막막하죠. 네, 이거는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UL LI 태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시멘틱 태그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멘틱 태그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그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던 div나 내비, 섹션, 아티클, 이런 애들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얘네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쓰던 얘네들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얘네는 동일 스펙이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두진 않아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섹션이나 아티클은 볼 일이 거의 없고요. 이제 약간 취향 차이지만 제가 봤던 경험상으로는 엔간한 건 다 div였어요. 왜냐면 얘네가 다 동일 스펙이고 뭘 써도 상관이 굳이 없어요. 어차피 클래스 네임으로 스타일 처리할 거고, 그리고 뭐 자식관계 따져가면서 스타일 줄 거니까 태그를 분리시키는 거 큰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시멘틱 태그, 태그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이런 거 하나를 좀 보면, 자, 헤더라는 태그가 있고요, 내비라는 태그가 있고, 섹션, A사이드, 아티클, 푸터가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헤더는 시작이에요. 시작, 머릿말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비는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 메뉴들, 이 메뉴들을 눌렀을 때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하는 그냥 메뉴, 내비게이션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섹션은 이제 좀 영역을 나누는 그런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티클은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우리가 게시판 할 때도 아티클 많이 썼잖아요. 본문, 게시판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애고, A사이드 이런 애들은 그냥 사이드에 위치하는 뭔가 그 영역을 이렇게 잡아놓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푸터는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 네이버에는 없는 것 같던데. 네, 여기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얘가 푸터예요. 지금 이만큼. 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뭐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뭐 써있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 소개, 뭐 이메일, 연락처 이런 거 써있는 경우들을 은근히 많거든요. 대부분 페이지들이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게 푸터예요. 영역을 좀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시멘틱 태그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W3 스쿨스에서 HTML 제 태그 리스트 가보면은 자, 얘는 써본 적 없지만 얘 자체가 뭐 같아요? 주소죠, 주소. 단어 뜻이 주소잖아요. 어드레스, 애드레스. 얘 그냥 진짜 주소를 사용할 때 쓰는 태그들인데, 사실 이것도 얘를 안 쓰고 그냥 div로 처리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태그 자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시멘틱 태그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오디오 이런 것도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을 거고, 또 보면 이런 버튼 같은 거, 얘는 태그 만들어 보면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본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조금씩 바뀌죠. 살짝 모양이 바뀌면서 돌아오잖아요. 애초에 이런 거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라는 뜻이에요. 시메틱 태그는. 그 안에서 지금 얘가 사용하고 있는 이 UL과 LI는 뭐냐면, 자, 저 지금 컨텐츠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근데 이미 뭐가 나오고 있네요. 얘도 기본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UL이잖아요. 이 UL이 무슨 뜻이냐면 unordered list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목록이라는 얘기예요. LI는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태그들을 사용을 할 때 뭔가 이렇게 ULLI로 써있다 그러면 얘는 이 내용을, 실제 본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태그만 봐도 아, 얘는 목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쓸 거예요. 얘 안 쓰고 div로 해도 되거든요. 그냥 네비 해놓고 div 4 여기다가 컨텐츠 줘서 똑같이 목록처럼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타일 주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 태그만 봤을 때, 이 코드만 봤을 때 얘가 목록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애초에 얘는 목록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목록이고 목록처럼 활용할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 태그가 써있다, ULLI가 써있다 그러면 여기 목록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냥 뭐 요런 데에서 UL 검색했다 그러면 이런 거 쓰여있죠. 얘 이 안에 있는 ULLI 리스트예요. 목록이에요. 목록. 그럼 이거 내용 안 봐도 돼요. 이거 들여다보면서 얘가 뭐지? 얘가 뭘까? 확인하지 않고 그냥 UL 얘는 목록이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좀 많이 쓰인 데가 없나? 이런거 UL 태그 열렸고요. LI가 쭉 있죠. 이 UL이라고 하는 목록 안에 리스트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얘는 대충 네이버에서 여길까? 여길까? 여기 같네요. 여기 사전부터 웹툰까지 여기 영역이겠네요. 이렇게 그냥 진짜 목록 태그만 보고도 목록인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태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시멘틱 태그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에도 A 태그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앵커 태그라고 해서 링크를 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앤데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얘가 UL이 unordered였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리스트 목록이었는데, 그럼 순서가 상관 있는 리스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OL이에요. 얘는 만들면 기본으로 넘버가 매겨져 있죠.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 스타일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 OL 안 써요. 왜냐면 지금 만들었을 때 이 기본 스타일 얘네 A 태그랑 바디 노멀라이즈 하는 것처럼 얘네도 노멀라이즈 다 해서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별로 안 이뻐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닥 얘를 꼭 써야만 하나? 이 요소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 꾸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메뉴 열어봐도 어디 점 찍혀 있는데 아무데도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원래대로라면 얘네가 점이 찍혀서 이렇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오더드 리스트인 OL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실무에서 쓴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그리고 얘를 썼다고 해도 어차피 노멀라이징 해서 쓸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리스트다, 목록이다 하면 다 UL로 처리를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얘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얘는 순서가 필요한 애니까 UL이다. 만약에 UL을 썼다 하면 얘는 여러분들 장 보러 가는 장보기 목록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뭐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냥 뭐 사과도 사야 되고 뭐 양파도 사야 되고 뭐 당근도 사야 된대요. 얘는 순서가 필요 없는 애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순서가 필요한 거는 뭐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넣고 끓인다, 스프를 넣는다, 면을 넣는다,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거. 얘는 중구난방으로 써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작업 순서가 필요한 애기 때문에 이럴 때 분리를 좀 시키는 건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 노멀라이징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UL에 자식으로 li를 3개 만들 건데, 이 내용을 메뉴 아이템 달러 만들었어요. 자, 노멀라이징 할 거라고 예고를 드렸고요. 그럼 지금 딱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뭐를 노멀라이징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애로 취급을 받으려면 지금 일반적인 이런 텍스트들과 다른 점, 뭐 이런 거랑 얘가 다른 점, 일단 불필요한 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23, 123, 1 썼을 때는 여기 떨어져 있는 만큼이랑 여기 떨어져 있는 만큼이 똑같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어때요? 여기 떨어진 거, 여기 떨어진 거 좀 다르죠? 얘 때문에 더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입혀봅시다. UL은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li는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대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백의 차이. 얘는 기본적으로 마진 탑을 좀 갖고 있어요, UL이. 그래서 UL한테 마진을 꺼줘야 돼요. 뭐 탑으로 꺼줘도 되고. 이제 똑같아진 거죠, 위랑 옆이랑. 근데 이거 굳이 탑으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진 0 해주면 돼요. 어차피 0 하면 사방으로 다 0을 만들 거니까. 자,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패딩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딩도 끄면 이제 UL이랑 li의 영역이 똑같아졌죠. 그쵸? 그리고 바디 마진을 한번 꺼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럼 이제 딱 붙을 거고,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요 앞에 점 찍혀 있던 거 사라졌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는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점 찍혀 있는 거는 li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는 속성을 줘야 완전히 사라져요. 얘가 안 줬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다가 아니다, 이러면 똑같잖아. 네, 이거는 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ul이랑 li를 노멀라이징 할 거다 라고 하면 배경색은 필요 없는 거고 얘를 줘야 되고 얘네 두 개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얘를 굳이 나눠 쓸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마진형, 패딩형 얘 노멀라이징으로 시작할 때 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얘를 가지고서 뭔가 마진과 패딩이 필요해요. 그럼 밑에서 주겠네요. 그럼 어차피 얘 덮어 써지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i한테는 지금 마진형, 패딩형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노멀라이징 할 때 얘를 나눠서 써서 줄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얘를 바디도 같이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히 필요성이 없어요, 나눠 놓을. 물론 여기에 뭐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뭔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디까지 묶어서 주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근데 지금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보통 같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디, ul, li, 마진형,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논 이렇게 주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바디 노멀라이징이랑 ul, li 노멀라이징까지 한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모양만 봐도 뭐야, 3원이었어. 지금 하나는 ul, li고 하나는 div인데 똑같잖아요. 이제 노멀라이징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 얘를 쓸 거다 하면 노멀라이징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이 ul 같은 경우는요 li 말고는 자식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얘가 만약에 없다면 안 나오고 있죠. 점 안 찍히죠. 그러니까 얘 ul 안에는요 자식으로 li만 와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서 li가 자식을 또 가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ul 밑에 li가 와야 돼요. ul 밑에는. 그래서 얘는 아마 잡아주긴 할 건데 잡아주기는 하는데 얘는 뭐랄까 우리가 뭔가 깔끔하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ul 밑에다가 다른 걸 넣어 놓는 거는. 그래서 ul 밑에에는 이제 li로 먼저 구조를 쌓아주고 그 li 안에다가 다른 구조를 쌓으면 쌓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ul, li는 이 정도만 하고 사용을 하면서 느낌을 더 알아가도록 하고요. 줌 사용자분 아직도 닉네임이 안 바뀌었어요. 이거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아까 나갔다 오셨는데도 안 바뀐 것 같아서. 자, 얘는 저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H1, H2 이런 거. 이건 저번에 한번 같이 봤었죠.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 애들인지. 그래서 우리 그 코드펜으로 위키 관리하신다면 이제 마크다운 문법에서는 샵 하나가 H1이 될 거고 샵 두 개가 H2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H6까지는 있는데 H7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기본 스타일로 돌아와 버리니까 H7은 없는 거다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6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H 태그는 1부터 6까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ULLIH의 개념을 좀 활용을 해서 요거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잠깐 풀어볼게요. 얘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시간 이거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얘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너무 간단한 애였어요. 그냥 이런 걸 하라는 거였는데, BTS는 메인이니까 H1으로 하나 묶어놓고, 이 노래라고 하는 거 얘도 하나의 이제 큰 단락이 될 거니까 붙여주고,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얘는 뭐 그냥 간단하죠. 얘는 OL로 한번 해볼까요? OL, LI 3개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얘 리스트 만들어질 거고, 얘 멤버 같은 경우 얘도 H2로 하나 묶어준 다음에 얘는 7, UL 자식으로 7 만들어 놓고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죠. 얘는 뭐 멤버는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UL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노래는 뭐 나온 순서가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은 끝. 그냥 가볍게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보자 라는 문제였어요. 대균님이셨군요.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사용하고, 모르면 div 라고 써있는 문제를 다 켜주시고, 얘는 그냥 같이 볼 거예요. 바로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그냥 간단한 1차 메뉴들인데 결국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다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태그가 조금씩 달라요. 얘는 이렇게 보죠. V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태그를 div로 바꿨을 때 처리했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클래스 네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버전 2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div 그대로인데 얘만 내비로 바꿨어요. 내비로 바꾼 건 누구예요? 메뉴 박스죠. 메뉴 박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1차 메뉴를 만들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메뉴를 만들고 이거 눌렀을 때 이제 2차 메뉴가 나오는 식으로 만든 건데, 이런 거죠. 얘네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 나오고 3차 메뉴 나오게, 이런 건데, 이 메뉴를 감싸고 있는 게 메뉴 박스였죠. 그쵸? 가장 바깥에 있는 메뉴를 감싸고 있는 게 메뉴 박스였어요. 그래서 얘를 내비로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어떤 메뉴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메뉴가. 그래서 내비로 바꿔준 거예요. 그냥 의미를 조금씩이라도 부여를 해보자 하는 거죠. 태그로. 그래서 그 차이를 준 거고요. 버전 3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내비 그대로 두고 이제 넘어와서 메뉴랑 메뉴 아이템을 ULLI를 사용을 해보자 라고 바꾼 거예요. 지금 위에서 조금씩밖에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내비 하나 바뀐 거고, 두 번째는 이제 ULLI가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UL의 자식은 LI 밖에 없어요. LI의 자식으로 DIV가 있는 거고, 구조는 이런 식으로 쌓아야 돼요. 그리고 버전 4를 보면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역할을 하는 친구가 div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a 태그로 바꾸자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실제로 포인터 커서가 바뀌어야 되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버전 4까지 있는 거고, 최종은요 이 구조 안에서 클래스를 다 뺄 거예요. 가장 큰 애 하나 빼고. 그게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깔끔해진 거잖아요. 원래 여기 클래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거 다 제거해서 깔끔해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기능 구현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클래스에 있는 제한이 없고 다 써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깔끔하게 가독성이 좋게끔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합리적인 방법일지를 고민을 해보고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차 메뉴 이것만 딱 하나 보고, 이 그림만 하나 보고, 이 화면만 하나 보고 이걸 만드는 데까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 이상 걸리면 안 돼요. 5분 안에 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5분 넘게 걸려버리면 이제 제가 2차 메뉴, 3차 메뉴 할 때 시간을 드릴 건데 1차 메뉴 만들다가 끝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전에 얘는 5분 안에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에도 써있다시피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사용을 하면 되고요. 모를 때에는 그냥 div 쓰면 돼요. 실제로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문제의 경우도 랩이랑 ulli, a 이 네 가지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지금 간단한 메뉴에서는 이 네 가지로 다 커버가 됐지만 나중에 뭔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이러면 그냥 div 쓰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리고 우리가 ulli를 쓰는 이유가 그냥 태그만 봐도 목록인 걸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을 쓰려고 봤더니 이거 목록으로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div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누가 막 엄청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면 최대한 상황에 맞는 걸 골라 써주는 게 좀 더 좋긴 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46분 얘를 시작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한번 쭉 해볼게요. 47분 8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